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집에 우회가 생겼던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돌고 돌아 이제야 상대에 대한 대우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날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저의 집안 이야기를 해볼 참인데요. 그 전에 혹시 고부 갈등이 오해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아세요? 물론 상대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면, 하는 행동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단순한 미움만으로도 생길 수는 있겠죠. 하지만 대개는 별것 아닌 문제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색안경을 끼게 되죠. 그러다 보면 꼭 보아야 하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 역시도 한참 동안이나 꼭 알아야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오해를 가슴에 품고 조금씩 키워왔더라고요. 제가 오해한 상대는 예상하셨듯 며느리입니다. 제 며느리는 제가 봐도 참 억척스러운 사람이에요. 비록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지만 전혀 그런 티도 안 나고 정말 올곧게 사는 아이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다며 처음 집으로 인사를 왔을 때는 며느리의 인상이 너무 억세다고 느껴져 제가 많이 반대했어요. 고분고분한 맛도 없을 것 같고 여자가 너무 억세면 남자가 길을 못 펴니까 그게 싫었거든요. 내 아들이 기죽어 사는 꼴을 죽어도 못 보잖아요. 하지만 제 남편은 요즘 같은 세상에는 며느리처럼 강단 있고 똑부러져야 한다며 마음에 쏙 들어있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같은 회사에서 만나 사내 연애를 했는데 아주 일을 잘한다고 소문이 파다했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다는데 어리버리한 제 아들놈이 실수하는 바람에 회사에 아들놈과 며느리가 연애한다는 이야기가 쫙 돌았다고 해요. 아들이 결혼 허락받을 때 저한테 회사에 소문 다 나서 며느리랑 헤어지면 회사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겠냐고, 그러니까 저 보고 자기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열어달라고 몇 날 며칠을 괴롭히길래 하는 수 없이 며느리를 마음에 쏙 들어하는 남편의 뜻에 따르기로 했죠.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결혼해서도 같은 회사에 다녔어요. 그렇게 며느리랑 가족이 된 지 10여 년이 훨씬 지났네요. 며느리를 10여 년이 넘게 봐왔지만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에요. 한편으로는 이런 며느리 덕분에 야무지지 못한 내 아들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들은 어려서부터 마음이 참 여리고 덜렁대기 바빴어요. 어릴 때 그렇게 남루한 옷차림의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오기 바빴죠. 우리 집 형편도 넉넉하지는 못했는데 아들은 꼭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야 한다며 귀신같이 자기보다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을 찾아서 데리고 왔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마음은 여린데 자신이 야무지지 못하는 걸 아니까 자신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며 무슨 일이든 자기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가 좋다면 괜찮다고 하던 놈이에요. 그런 아들에게 어쩌면 야무진 며느리가 있으니 한시름 덜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가끔은 너무 정없는 며느리 때문에 시어미인 제가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자주 안부 연락을 하면서도 시어미와 꼭 엄마처럼 데이트도 한다고 하던데 우리 며느리는 정말 딱 자기 할 일만 하고 가거든요. 어떨 땐 온 가족끼리 여행도 좀 가고 싶고 며느리랑 마음 편하게 수다도 조금은 떨어보고 싶고 그랬는데 제가 미워했던 걸 알아서인지 통 곁을 안 주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아들에게 서운하다고 하소연을 하곤 했는데 아들은 그저 허허거리며 원래 그런 사람이니 이해해주라고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아들 키워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다더니 제가 혼을 내거나 해코지를 하는 것도 아닌데 제 와이프 편에 서서 말하는 게 꼭 제가 꼰대 짓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덩달아 아들한테까지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해하면 나만 마음 불편할 것을 아니까 애써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쓴 적이 많았어요. 지금이야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또래분들은 개를 해서 개돈 타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저도 친구들과 개를 든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개돈을 타는 순서라 꽤 큰 돈이 들어왔었어요. 다들 아시죠?
갯돈은 모았다가 돌아가면서 주는 거라 금액이 작은 편은 아니라는 거. 목돈 좀 만져보자 싶은 마음에 시작했기에 개를 하는 것 자체도 남편에게도 숨기고 있었죠. 가족 중에는 유일하게 아들에게만 알려줬던 제 나름의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밀을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야기하기라도 했는지 며느리가 제게 찾아와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돈이 어디 있냐고 잡아댔어요. 그래도 통하지 않자 전 도대체 너도 돈을 벌고 아들도 돈을 버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시부모인 나한테 다른 것도 아닌 돈 문제로 그런 부탁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우물쭈물하다가 말하더라고요. 부모라고 하나 남은 엄마가 얼마 전에 자꾸 심장이 두근거린다기에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권유해서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검진 결과에서 한참 전부터 심장병이 생겼었다고 인공 판막을 달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버는 돈은 당분간 엄마 생활비에 보태야 하고 병원비에 수술비도 필요해요. 아이고 저런, 수술하면 괜찮아지시는 거라니? 뭐 다행히 예후가 좋은 수술이라고 하더라도 연세가 있으셔서 제가 수술 끝나면 살뜰히 챙겨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탁 드리게 돼서 너무 면목 없고 죄송스럽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어머님. 아유, 그래. 일단은 건강이 우선이니 어쩌겠어. 남편한테는 모르게 좀 해주세요. 어머님께 이런 부탁을 한 것을 알면 실망이 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돈을 안 줄 수도 없는 노릇이라 하는 수 없이 갯돈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아들에게 모르게 돈을 달라고 했으니 아들에게까지 비밀로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수술을 한 건지 아닌지 가타부타 말도 없고 빌린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수일이 지나도 갚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며느리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주접스러워 보이고요. 아들도 남편도 모르니까 도움을 받기도 어려우니 속만 타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며느리에 대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돈을 빌려준 때를 기점으로 그 후부터 며느리가 돈을 너무 밝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오해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게 조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우리 부부가 손주들에게 용돈이라도 주려고 하면 며느리가 애들에게 들릴 듯 말 듯한 작은 목소리로 할머니한테 가서 돈 좀 더 달라고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화장대 위에 놓여진 것 중 금으로 된 귀고리를 눈독 들이더니 끝내는 몰래 훔쳐가려고 하던 걸 들킨 적까지 있었어요. 며느리는 훔쳐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면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한 것뿐이라고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훔치려던 것이 맞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왜냐고요? 방에 아무도 없는 것을 틈타 들어가서 며느리는 제 귀고리함을 뒤졌고 금으로 된 것을 집어올리더니 한참을 만지작대며 아무도 없는 방에서 연신 주변 눈치를 살폈거든요. 그리고 주머니 속에 넣으려던 찰나에 제가 방문을 벌컥 열었고 모든 것을 봤지만 며느리는 훔치려던 것은 아니었다고 가족들 앞에서 딱 잡아대더라고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으니 내 말이 맞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아는 며느리는 그렇게 잡아댄 거예요. 저는 이런 며느리가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이 미련한 아들놈은 머리만 긁적이며 난감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게 너무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말고 며느리를 믿어주라고 말하면서 가족인데 긁어부스러 만드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불편해진다는 걸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나 아들 모두 제가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해서 더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조금 더 며느리를 지켜보자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가 해준 음식이 너무 먹고 싶다며 반찬을 만들어달라고 집에 찾아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아들 얼굴을 본 날이었는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 놀랐어요.
원래는 살집이 살짝 있어 동글동글한 얼굴형이었던 아들. 하지만 그런 아들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볼에 살이 쑥 빠진 헬쑥해진 얼굴하고 왔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얼굴 같다는 생각에 속상한 마음에 한마디 했어요. 아유, 얼굴 꼴이 그게 뭐야? 도대체 갑자기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이제는 며느리가 밥도 안 해주냐? 아유, 엄마는 배고파요. 밥 줘. 갑자기 엄마가 해준 밥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 하지만 제 말에 아들은 그냥 한번 웃어 보이며 재차 제가 해준 밥이 먹고 싶다고 말을 돌리더라고요. 저는 괜히 대답을 피하는 것 같은 아들의 행동에 더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아들네 집에 반찬을 해다 주기로 했죠. 하지만 내 아들을 챙긴다는 핑계로 아들 집을 들락날락하면 그것은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을 게 뻔해 월요일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아들 집 문고리에 반찬을 걸어두고 오고는 했어요. 그런데 반찬을 해다 주기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며느리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더군요. 이런 부분도 서운할라 치면 너무 서운한 일이지만 뭘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제 아들 보고 해주는 거지 며느리 위해 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하는 생각에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얼마 뒤 문제가 생기고 말았어요. 반찬을 해서 갖다 준 지 한 달이 좀 넘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화가 잔뜩 나서는 개거품을 물며 제게 전화를 해서 따져 묻더라고요. 어머님, 어쩌실 거예요? 어쩌실 거냐고요? 어머님이 해주신 밑반찬을 먹고 식구들 전부 장염에 걸렸어요. 아세요?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사서 고생하셔서 이 사달을 만드시냐고요? 뭐라고? 장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너희에게 다 상한 음식을 줄 리가 없잖니. 그런데 지금 온 가족이 다 장염에 걸렸잖아요. 아이들만 걸렸다면 학교 급식이 문제일 수 있지만 지금 남편도 저도 모두 장염이라니까요. 얘도 못 나가고 있다고요. 아이고, 어떡하니 어떡해. 미안하게 됐구나. 3천만 원 정도면 되겠어요. 갑자기 3천만 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치료비 말이에요. 치료비로 3천만 원 정도면 되겠어요. 일주일 동안 저희 부부 일 못 나간 거, 병원비에 후유증 비용,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합친 금액이에요. 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해준 반찬 때문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있니? 일부러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도록 마른 반찬 위주로 늘 준비해서 보내주는 거야. 내가 해준 반찬에 금방 상하는 나물 반찬 같은 건 있지도 않다고.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한 달도 넘게 내가 해준 반찬 받아 먹으면서 고맙다, 고생한다 말 한마디 없더니? 너희 아프니까 나한테 맡겨둔 돈이라도 있는 것 마냥 연락해서 돈 뜯을 생각을 해? 이 배응망덕한 거사. 며느리는 제 말에 할 말을 잃었는지 아무 대꾸하지 않고 그냥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당연히 할 말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상할 것 같은 반찬은 애초에 해주지도 않았으니까요. 조림류나 마른 반찬이 주였기 때문에 제 반찬 때문이라고 장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며느리도 알았을 거예요.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던 저는 연신 숨을 고르며 진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못난 아들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들이 전화해서 하는 말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해요? 애들 엄마가 자기가 말한 돈 안 보내주면 나랑 이혼할 거라고 아까 나가더니 정말 이혼 서류까지 써가지고 왔어. 뭐? 이혼?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니 정말. 내 말에 대답도 못하고 끊더니 이젠 협박까지 하겠다 이거야? 어떡해. 자기 도장까지 다 찍어서 나한테 주더니 이혼할 준비하라고 성화야. 내가 며느리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보마. 일단 끊어라.
저는 무대뽀로 고집을 부리는 며느리의 행동에 제대로 맺고 끊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 얼굴을 직접 보고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몇 번이나 연락해 얼굴 좀 보자고 이야기했지만 며느리는 저를 안 만나주겠다고 자꾸 거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돈은 달라면서 저를 만나는 것은 거절하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더는 며느리가 만나는 것에 응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기도 하고 또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나니 성질이 나서 못 참겠더라고요. 어떻게 며느리가 시부모가 만나자는데 연락도 잘 안 받을 뿐더러 만나자는 것까지 지속적으로 거절할 수가 있나요? 결국 며느리와 제대로 마무리를 지어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며느리 직장으로 찾아가 버렸어요. 저도 그러면 안 됐지만 자꾸 거절하니 만날 방법이 따로 없었어요. 집으로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손주들 앞에서 나쁜 꼴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며느리 직장에 가서 조금 기다리니 점심때가 되었는지 회사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며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밥 먹으러 나온 며느리의 뒤를 쫓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며느리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화장으로 가린다고 가린 것 같지만 그래도 다 가려지지 않을 만큼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군데군데 퍼런 자국도 보였죠. 평소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놀라 제가 주춤하는 사이에 회사 사람 중 며느리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수군거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윤지선 씨 말이야. 아직도 남편한테 당하고 산다고 하더라. 나 같으면 벌써 이혼했다. 자기 남편은 회사 그만두고 여자 혼자 무슨 개고생이니? 진짜? 하긴 저 얼굴 보면 답 나오지 뭐. 나 같아도 진즉에 이혼했어. 저렇게 어떻게 살아? 내 말이 난 하루도 못 살아. 요즘 저렇게 멍청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진짜 지선 씨 팔자도 가엾다 가여워. 가엾기는 다 자기가 미련하게 참는 거지. 그런데 지선 씨 남편분 원래 되게 자상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었나 봐. 말도 마. 남편이 돈에 미쳐서 그런다잖아. 영업부 김대리가 그러더라. 원래 정말 사람 좋았는데 갑자기 언제부턴가 급격하게 변하더래. 회사도 그 무렵부터 그만뒀을걸. 저는 며느리 회사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너무 혼란스러워 며느리를 만나기로 하려던 것을 뒤로 한 채 그 사람들의 말이 정말 사실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러기엔 며느리의 꼴이 말도 아니고 며느리 역시 처음부터 돈을 밝히거나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들이 자신의 집에 있을 게 분명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며느리와 아들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로비에서 아들 나오는 것을 아직 못 봤던 차였어요. 저는 아들네 집으로 황급히 걸음을 옮겼죠. 아들네 집은 빌라 1층이었는데 여름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밖에서도 말소리가 다 들리곤 했어요. 그래서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들의 집에 다다했을 때 정말 아들이 집에 있었는지 방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난생 처음 듣는 날카로운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아들은 심지어 욕까지 하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 통화 상대가 며느리인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통화 상대에게 빨리 3천만 원을 가지고 오라고 소리치고 있었으니까요. 비록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대충 눈치를 보아하니 저한테 3천만 원을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이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알던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것도 놀라운데 저에게서 며느리를 이용해 돈까지 뜯어가려던 거라니. 하지만 충격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회사에서 본 초췌한 며느리의 얼굴이 번뜩 떠올랐거든요. 며느리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들이 맞다는 생각에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며느리에게 문자를 했어요. 근래에는 제 전화를 자주 피했기 때문에 문자 말곤 딱히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저는 문자로 제가 알게 된 이 사실들을 모두 이야기하며 정확한 상황은 만나서 대화하기를 원한다고 보냈고, 제 문자를 확인한 며느리는 그제서야 저를 만나주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에게 그간의 모든 정황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통화 내용을 듣고 짐작한 것보다 상황은 좋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정말 심한 마음고생을 하며 지냈더라고요. 아들에게 주식 자금을 대주면서 아이들까지 다 건사했던 거죠. 아들놈이 돈은 안 갖다 주면서 며느리에게 난리를 치는 건 기본이고 겁박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겁박의 내용은 대충 이랬어요.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게 다니게 며느리 직장에 가서 깽판을 칠 거다. 애들 학교에 가서 개망신을 줄 거라는 등 이혼하게 되면 끝까지 쫓아가서 인생을 망칠 거라는 이런 식의 협박들로 며느리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도했던 거였어요. 며느리는 제 아들에게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쓰리자까지 뛰어 아들에게 돈을 갖다 주었고, 그 돈도 부족하게 되자 아들이 며느리에게 우리한테 돈을 뺏어서라도 주식할 돈을 마련해 오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어머니의 심장병을 핑계로 갯돈 빌려간 것, 귀고리를 훔쳐가려고 했던 것, 장염에 걸렸다고 한 것까지 모두 아들놈이 시켰다는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놈도 자식이라고 아무것도 모른 채 매주 반찬을 해다 주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아들이 헬쑥해져서 왔던 거냐고요? 아들은 주식이 하한가일 때는 밥도 잘 챙겨 먹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급격히 살이 빠졌던 거였어요. 하루가 다르게 예민해지기만 할 뿐이었죠. 며느리는 아들의 성화를 감당할 수 없어 하는 수 없이 이건 아닌데 싶었지만 겁이 나서 제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동안 애먼 며느리만 나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을 다 참으며 버텨왔던 며느리에게 어찌나 미안하고 또 가슴이 미어지던지,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며느리가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증거자료로 남아놓았는지 저에게 증거자료라며 녹음과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며느리의 말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재차 알게 되었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갯돈을 빌려갈 때 했던 사돈의 병세도 아들 때문에 한 거짓말이냐고 물어보았는데, 며느리는 제 눈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사돈이 심장병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지병이라 이미 수술을 하신 지도 한참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제 갯돈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 사돈의 병으로라도 이야기를 꾸며내야 했던 것이었나 봐요. 나무랄 자격도 없는 제 눈치를 보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의 얘기를 모두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며느리를 끌고 가정법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차마디 차만 아들인 줄만 알고 한평생을 살았는데 그것에 대한 배신감도 들었고, 또 인간 같지도 않은 아들놈 때문에 몸고생 마음고생까지 하는 며느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으니까요. 제 아들, 아니 이런 상놈의 자식과 이혼하라고 며느리에게 이혼했어요. 그 누구도 아닌 며느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혼하라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얼마나 더 해야 끝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냐고 아들과 이혼해주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닭똥 같은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낸 뒤 하는 말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여린 며느리에게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만큼이요. 어머님, 저 이혼 못해요. 못하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인생이 그렇게 엉망이 되었는데 이혼을 못하겠다니. 그런 수모를 내 아들한테 당하고도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니? 애들 때문에 이혼 못해요. 애들이 무슨 죄예요? 부모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온 것도 아닌데요. 저는 절대
이혼 가정에서 애들을 키울 수 없어요. 애들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자라면 이혼 가정 못지않게 힘들 수 있어. 너 그것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게 맞니? 남편도 다행히 아이들 있을 때는 내색하지 않아요. 저도 아이들한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컸잖아요. 그때 결핍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미련한 거사. 너와 아이들은 달라. 나도 있고 네 아버지도 있잖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어. 넌 혼자가 아니란다. 그래도 이혼만은 안 돼요. 자식들 때문에 이혼할 수 없다는 며느리가 답답해 미칠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한 갖은 협박으로 어쩌면 이미 세뇌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무엇보다 본인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 얼마나 아이들에게 힘들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외로운 싸움인 줄 너무나 잘 아는 며느리는 자기의 자식들까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집념도 매우 강했어요. 저는 이런 며느리가 가엾고 미안하고 또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알고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것을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법원에서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끝난 채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 그날 저녁 남편과 상의하게 되었어요. 내 자식이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며느리가 당한 수모, 아들이 저지른 만행까지 모든 사실을 듣게 된 남편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고민을 하던 남편. 결국 남편은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러들였죠. 평소 남편이 직접 아들네 부부를 부를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들을 부른 이유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어쩌면 3천만 원을 주지는 않을까 기대도 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집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눈치만 보는 듯 했죠. 남편은 온 가족을 불러 거실에 앉히고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이혼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혼하거라. 내가 몇 날 며칠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그런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혼밖에 없더구나. 더 길게 끌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며느리 너는 이혼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네가 들어온다고 하면 큰 집으로 이사라도 갈 생각이다. 아버지,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혼이라니요. 제가 이 사람과 왜 이혼을 합니까? 네 놈은 조용히 해. 너는 우리가 끝까지 모를 줄 알았나 보지? 그런 못된 마음을 품고 어떻게 부모 낯을 아무렇지 않게 보고 있을 수가 있어. 넌 사람도 아니야, 이 자식아. 아버지,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뭘 어쩌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진정 몰라서 묻는 거냐? 직장 때려치고 놀고 있는 것도 모자라 며느리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이어가고 있다는 말을 애비된 내가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야 해, 이 못난 놈? 며느리가 일하는 동안 네 놈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냐? 그래 놓고 뭐? 어쩌다고 그래? 아버지 그게요? 저도 다 사정이 있어요. 며느리가 네 철없는 짓에 밤낮 없이 돈 버느라 숨 돌릴 틈도 없다는 것도 다 알아. 정신 빠진 놈. 주식에 눈이 멀어 며느리를 사지로 몰며 겁박한 것도 다 사실이냐? 아버지, 잠시만요. 그걸 다 어떻게... 당신이 다 이야기했어? 그런 거야? 생사람 잡지 마라. 내가 며느리 회사에 찾아갔다가 우연히 네가 회사를 관뒀다는 이야기 들었어. 그리고 네 집에 찾아갔더니 네가 며느리랑 통화하며 욕지거리를 하더구나. 3천만 원을 빨리 가져오라고 말이야. 이 놈이 남의 집 귀한 자식 데려다 놓고 네가 무슨 짓들을 벌인 줄 알고 있냐?
네가 그러고도 우리 자식이야. 오죽하면 네 엄마가 며느리를 끌고 가정법원까지 다녀와. 며느리한테 너 같은 못난 놈이랑 이혼하라고 이혼까지 부추기느냐고. 더 긴 말 필요 없다. 며느리는 애들 때문에 이혼도 못하겠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너 같은 못난 놈이 하는 짓을 여직 참아줬다고. 네가 며느리를 그만 놓아줘. 아니면 자식 새끼 없다 치고 너랑은 다시는 볼 일 없도록 영 끊고 살 줄 알아.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어요. 돈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주식을 처음 했을 때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후로는 자꾸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니까 점점 미치겠더라고요. 당신한테도 미안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만 놓아줄게. 네 인생 찾아가. 안 돼요. 저는 이혼할 수 없어요. 우리 애들만은 절대로 이혼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 저를 위해 써주시는 마음 너무도 감사해요. 하지만 못난 남편이라도 아이들 아빠니까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저요, 부모님께서 이혼하시고 그 어린 나이에도 마음 편히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악착같이 버티며 살았다고요. 우리 애들은 절대 그런 환경에서 키울 수 없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에게 그만 놓아주겠다고 하였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자식들을 이혼 가정에서 키울 수 없다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어요. 저희는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당분간은 둘을 따로 지내도록 했죠. 혹여라도 저희 앞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였더라도 집으로 들어가서 며느리를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요. 아들은 순순히 저희 의견에 따라 저희 부부와 함께 지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아들이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는지 갑작스럽게 저희 집에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이 가족들 앞에서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를 앉힌 아들은 자신이 깊이 생각해 보았다며 말문을 열었어요. 아들은 자식을 위하는 며느리의 마음에 감동했고 그런 며느리에게 못되게 굴고 못난 짓을 했던 지난 날이 많이 후회되었다며 깊이 반성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했으니 자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말이에요. 저희 부부도 며느리도 아들의 말에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정신과 치료를 받을 생각까지 했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거기다 이미 저희와 함께 지내면서 정신병원에 찾아가 몇 차례나 상담했고 입원 치료를 결정하고 입원하는 날까지 예약하고 왔던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의 말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아들 부부의 모습을 보고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에게 중대 발표를 한 아들은 다음 날 바로 정신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은 병원에 들어가기로 한 그날 며느리와 우리 부부에게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꼭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행복한 가정을 위해 노력하는 아빠의 모습으로 거듭나서 오겠다고 말하더군요. 저희는 그런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와 손주를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정신병원에 들어간 후 매일 면회를 갑니다. 예전보다 며느리의 얼굴이 많이 폈어요. 아들도 처음에는 병원 생활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정말 열심히 치료를 받더라고요.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여전히 며느리와 손주들은 저희가 보살피고 있어요. 회사 생활을 하며 아이들까지 봐야 하는 며느리를 위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권했고 며느리도 흔쾌히 따라주었죠. 그래서 며느리가 회사 일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며느리가 오기 전까지 저와 남편이 손주들을 돌보고 있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아들이 말짱한 모습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며느리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고 며느리와 손주를 보살필 예정이에요.
못난 아들을 둔 시부모로서 며느리에게 정말 잘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처음 며느리가 저희 가족이 되었을 때도 그리고 가족이 된 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부관계로 살아왔을 때도 며느리가 예뻤던 적이 없었어요. 독한 모습에 정이 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리는 독했던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던 것이라는 걸 못난 아들의 나쁜 면모를 보고야 알게 되어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할 때면 며느리는 이게 독한 게 아니면 뭐가 독한 것이겠냐며 제가 사람을 잘 봐서 빨리 알아차린 것뿐이라고 웃으며 말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아이였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는지 저 역시도 참으로 후회되네요. 더 빨리 알아채고 더 많이 예뻐해주고 보듬어 주었다면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지 않고 저희의 도움을 좀 더 빨리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며느리는 지금도 충분히 자신을 위해 주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이전의 일은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훌훌 털자고 말해주곤 합니다. 이 곱고 귀한 며느리를 이제야 제대로 대접하게 된 것 같네요. 아이 참, 못난 어미 밑에 못난 아들을 둔 것 같아요. 부디 하루빨리 아들이 돌아와 행복한 가정을 만들며 지내길 소망해봅니다. 저희와 가족이 되어 많이 힘들었을 며느리를 그리고 못났지만 반성하고 다시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들을 응원해 주시는 마음으로 제 사연을 기억해 주세요. 아들 부부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